자, 이게 벌써 저희 감사일기 쓰기 100일 프로젝트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다 보니까 꾸준하게 쓰신 분들은 벌써 이제 22번째 감사일기를 쓰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텐데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을 해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다음과 같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얘네들은 우리가 계속 가져갈 거니까 항상 등장을 할 건데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좀 익숙함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원래 슬라이드 준비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4주차 미션을 한 줄 한 줄씩 살펴보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상태와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세부적으로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지난 한 주 좀 여러 차원에서 몸과 마음이 아프셨던 분들을 위해서 좀 바디 작업들을 어떻게 배치플라워랑 같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것들이 조금 많으면 이거는 뭐 다음 어느 순간에 하긴 할 건데 어쨌든 그것들을 보너스 선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오늘 내용들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익숙함에 대해서 지난번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특히 상당 기법적 차원에서의 익숙함이란 그리고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들은 저마다 다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인 시간은 필요하지만 어떤 우리가 좀 처음에는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쓰게 되는 좀 추가적인 시간들을 적절하게 줄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원하는 결과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배지플라워 레벨 3 과정에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제 보통 우리가 있잖아요. 상담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상담 결과가 좋은 것들을 의미해요. 맞나요? 그런데 배치 레벨 3에서 파트 3의 케이스 스터디를 하거든요. 이 파트 3 케이스 스터디의 기준은 결과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 친구랑 상담을 해가지고 얘한테 이제 뭔가 배치 상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원하는 상태는 예를 들면 관계 속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는데 배치 플러스 상담을 하더라도 이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채점하시는 선생님은 그래도 잘 이해하고 있으니 당신을 합격해드리겠습니다. 합격시켜드리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배치 플라워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레메디를 선택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치 않은 레머디를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거든요. 설령 그 사람한테 그게 필요해도. 그래서 결과적 차원에서 반드시 좋은 아웃컴을 내는 것이 익숙해지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들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일어나지 않는지를 아는 것. 이것도 우리가 많이 알게 됐을 때, 익숙해졌을 때, 탁월해졌을 때 알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체력과 감정적 소모가 적게 되는 것들도 이것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익숙함들을 좀 개발시키는 쪽으로 한번 의도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들을 좀 완화시켜 주는 거겠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인 압박감들을 느끼거든요. 여러 차원에서. 이게 풀리면 다른 것들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순서는 자유로우니까요. 한번 이 컨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익숙해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서 오늘 이걸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이야기들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이 미션들을 즐겁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상담 능력을 높이고 있는 중이시거든요. 자, 4주차 미션을 한 줄씩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 똑같습니다. 4주차 미션의 첫 번째는 하루에 5분 게시판에 감사일기를 3개 이상 써볼 거예요. 마음의 컨디션에 따라서 다행일기로 대체하셔도 돼요. 자,
여기서요, 여러분, 이제부터 생각할 거리들이 있어요. 한번 이것들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감사일기를 여러 가지 이유로 꾸준하게 썼던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꾸준하게 쓰지 못하셨던 부분들도 계실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3주간 여러분들의 내면에는 또 여러분의 생활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생각해봐요. 자,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 저희가 이제 댓글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댓글을 서로 달아드리기도 하면 서로 공감도 하고 지지도 하고 응원을 했었잖아요. 만약 이런 서로의 지지와 응원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일기를 꾸준히 쓸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쓸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을 대답을 해주면 세 번째 질문이 등장해요. 세 번째 질문을 위한 앞선 질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음, 1번, 2번 중 아무거나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뭐 채팅창으로. 1번, 1번은 그러니까 평소에는 부정적인 일이 생기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게 습관이었는데, 이제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환하는 습관이 생겼다. 그게 가장 큰 변화예요. 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지금 아무도 안 나눠주셔서 난 사람들이 나눠주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감사해요. 두 번째도 말하면 돼요. 네. 두 번째는 쓰기는 썼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성향상 음, 뭐를 정했으면 끝까지 해야 된다 이런 좀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음, 하긴 하는데 지금이랑은 느낌이 마음이 되게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음, 댓글로 그거는 정말 잘한 거다라든지 그건 정말 큰 변화다 이렇게 알려준 소소한 것들이 사실 소소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뭔가 격려받고 감사일기도 많이 진화했던 것 같아요. 음. 알아차리면서. 맞아요, 맞아요. 사실 태진 선생님의 변화가 가장 이게 감사일기에서 가장 많이 표현되는, 이게 발전되는 것들이 많이 보여서, 저는 그 말이 더 많이 와닿긴 하네요. 음. 자, 그러면 세진 선생님, 굉장히 감사한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 그럼 세진 선생님은 성격상 시작을 하면 끝을 볼 거니까 언제까지 쓰실 것 같아요? 이런 게 없었더라면. 음, 지지와 응원이 없었으면은 그냥 미션 끝나고 나서 조금 더 했다가 말았을 것 같아요. 오케이. 감사해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세 번째 질문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려고 제가 이거를 일부러 질문을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서윤아 선생님은 하루에 좋은 일들을 찾아보게 되었고요. 꾸준히 쓰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재밌어졌어요. 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질문 답들도 좀 해주시겠어요? 자, 사실 1번은 여러분들이 감사일기를 쓰는 걸 보면 좀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느껴졌냐면, 감사의 대상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더라. 라는 걸 보면서, 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젖어 들어왔구나. 그리고 다소 피곤하고 지치더라도 뭔가를 또 계속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아, 이분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를 많이 아하 했던 것 같아요. 자, 네, 우리 근희님도 하루에 5분이라도 이렇게 재밌는 시간이 생겨서 좋았고요. 피드백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크게 다른 것 같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처럼 이렇게 물어봐서 좀 그렇긴 한데, 며칠이나 더 썼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없었으면. 여러분 한번 이걸 굳이 이렇게 날짜로 따지는 거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 약간 숫자 개념으로 좀 측량을 할 때 차이를 좀 더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음, 댓글을 안 달아준다. 응원 피드백이 없다. 그러면 근희님은 어느 정도까지 더 쓰셨을 것 같고, 100일은 채울 거다. 오케이. 자, 100일을 채울 거다. 그래요. 다들 죽을 듯 살 듯 100일은 채울 거다. 100일은 채우실 거군요. 자, 저는 네. 지지가 없었으면 아마 그만뒀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죠? 네. 그렇죠. 맞아요. 이게 다양한 답변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민지쌤, 응답하라. 지연 선생님 어디 썼는데, 분명히? 내가 봤는데. 아닌가? 아, 그쵸. 지연 선생님과 민지쌤 답변하셔야 합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2번 질문부터 해볼까요? 2번? 음, 2번, 1번까지는 모르더라도 2번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다들 2번. 근데 되게 쓰는 원동력이 되긴 한 것 같아요. 음, 어, 지지와 응원도 그렇지만, 음, 이분들을 좀 더 알고 싶다? 음, 이런 마음이 생겨서, 음. 그래서 계속 동참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쵸. 어떤 개인에 대한 호기심, 관심,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동력이 되기도 하죠. 음, 네. 음. 안 그래도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이렇게, 음. 그리고 제가 궁금한 그 유형의 답도 해주시겠어요? 며칠 쓸 것이냐? 며칠 쓸 거냐? 없었으면. 어, 저는 음, 칭찬, 칭찬이란다. 이 감사 일기 쓰는 게 좀 익숙해요. 음, 그래서 음, 이 익숙한 것을 과제로 굳이 음. 공개된 공간에 하나 그게 처음에 생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지지가 없었어도 100일 다 썼을 수도 있을 거고, 음, 아니면 그냥 그만둘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 음. 어, 확실한 답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괜찮아요. 그래도 어쨌든 대부분 사람들이 미션 기간에 맞춰서 답변을 해주시네요. 음. 어, 좀 놀랐어요. 이 100일 다 채우실 것 같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도 거기에 집중을 하면 음, 지지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채웠을 거예요. 음, 근데 이제 도중에 아프고 이런 게 있어서 음. 안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레몬그라스님이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죽을 똥, 살 똥이 중요하다고. 자, 그래요. 우리 병희 선생님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알아서 스스로 답을 해주셔서 엄청 감사해요. 쓰다 말다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죠? 자, 근데 병희 선생님 그래도 얼마나 썼을 것 같아요? 중간에 끊었을 수도 있다. 100일 전까지? 100일 전에? 어, 약간, 좀 빼먹으면서 100일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100일 오버 가능합니까? 가능은 하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리고 부담감이 더해졌어. 이것도 중요해. 이거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리고 조금 쓰다 말았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왜 제가 질문을 하냐면, 자, 이거 이제 첫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들이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 좀 더 긍정적인 개입을 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변화들을 일으켜요. 근데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변화들을 인식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다른 개입을 통해서 변화하는 것에 대한 자각 능력도 같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사실 여러분의 감사 일기에 잘 드러나고도 있지만 스스로 자신의 변화들을 계속 관찰을 해보셨으면 해서 이 질문을 첫 번째 질문으로 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자, 무엇 때문에 이야기를 했냐면 뭐지? 무언가를 꾸준히 한다는 건요. 이거를 우리가 결국 이거는 배치플라워 상담이랑 연결해서 공부를 하기로 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배치플라워 그러니까 내담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상담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좋아졌다는 걸 알게 되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레메디를 잘 안 먹을 때. 이제 소위 살만한 거예요. 살만하면 옛날보다 자연스러웠던 그것들이 좀 덜 복용을 덜 하게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 사람들이 조금 더 복용을 하면 더 좋아질 수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죠. 혹은 힘들 때도 너무 힘들어서 뭔가 꾸준히 하는 것. 복용은 생각보다 꾸준히 해야 돼요, 심지어.
하루에 최소 4번을 꾸준히 복용을 해야 되잖아요, 기한 내에. 그리고 한 병에 끝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조금 더 충분한 기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이 무언가를 꾸준히 할 수 있을 때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좀 더 그 치유의 과정을 더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내담자의 에브리데이를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거나 어떤 마음들을 가지거나 어떤 루트를 만들 때 그들이 더 독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는 건 좀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꾸준히 할 수 있는 이유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들을 적용한다면 어떤 요소들이 이렇게 작동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요 질문들을 한번 해봤고요. 분명 어떤 분들은 상관없이 필요한 기간까지는 복용을 하실 거예요. 내담자들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필요한 걸 알지만, 도움이 되는 건 알지만, 좀 주저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뭔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하고 어떤 게 조금 너무 여러분의 생활을 이렇게 방해받지 않는 선에서 어떤 식의 지지와 응원을 해주는 것들이 좋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답을 드리진 않을게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 여러분 미션이 좀 바뀌었어요. 어느 부분에서 바뀌었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줄을 꺼놨죠. 원래 한 명이라고 했는데 3명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매일 3명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한 명에서. 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짠, 준비한 질문들이 있어요. 자, 사실 이미 3명 이상에게 매일 댓글을 달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지금 인원수에 한 2명이나 3명? 그 이상을 한번 추가를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응원과 지지를 해줄 때 이런 거예요. 상담 초기에는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내담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겠죠. 그러니 그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나누는 것들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증가가 되면 그 사람들에게 매일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들이 쉬울까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잖아요. 선생님 변했어요. 처음과 다르잖아요. 예전에는 저에게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이제 선생님 마음이 변하신 건가요? 어떡하죠? 자, 이거는 이제 촉이 돼서 보통 초심을 잃었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사람이 성장을 하면 상황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내담자의 어떤 이렇게 변화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최선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캐파가 되는지 또 어느 정도를 했을 때 편안하게 그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금 러프하게라도 파악이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댓글이라든지 이런 소통하는 방식들이 아무리 온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기꺼이가 되고 어느 정도가 되면 버퍼가 걸리며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날은 되고 그렇지 않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 하는 게 아니라 한다고 하면이에요. 한다고 하면. 조금 지금보다 내가 소통을 하는 사람을 댓글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소통하는 사람이 좀 더 느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내면은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지금 살펴볼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지금 내가 제가 한 10명, 11명 하고 있으면 11명 정도까지는 괜찮아라고 느껴지시는 분은 20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매일 댓글 응원을 한 20명과 소통을 한다. 어, 좀 힘들어요. 귀찮다, 그죠? 또 어떤 반응들이 올라오나요? 자, 지금
이제 마음으로만 응원해서 아직 댓글로 표현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를 실제적으로 매일 조금 더 대상을 1명, 2명, 3명 늘린다고 생각하면 또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나요? 피곤해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그것들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그 N수를 한번 여러분들이 정확하진 않더라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보통 상담 초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요. 정말 내 생명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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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을 다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아웃이 와요. 그래서 항상 자기 에너지 한 70%를 쓰지 100을 쓰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피곤하죠. 근데 저 피곤함은 굉장히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울감이 복합 감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피곤함이나 귀찮음 같은 경우는 그냥 피곤함과 귀찮음만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정서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 단어 안에는 더 섬세한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섞여서 저런 단어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인원이 늘어났을 때 여러분 내면에 이렇게 느껴지는 그 상태들을 한번 인지해 보세요. 아, 그리고 또 레몬그라스님은 그렇게 말씀을 했네요. 그냥 간단하게 감사하게만 쓰면 성의 없다고 느껴질까 봐 우려되는 마음들? 어, 이제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뭐 상관없어요. 자, 어떤 쪽이든 지금 여러분들이 저 미션을 할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의 내면에 느껴지는 그 감정들을 한번 알아차려보고, 자, 힘들다, 귀찮다, 피곤하다, 그리고 성의 없어서 뭐 성의 없다고 느껴서 우려가 된다. 자, 특히 느낄까 봐 우려가 된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 이 이면에 있는 실제 감정이 무엇인지, 그럼 피곤하다고 하면 단순하게 올리브나 혼빔인지 아니면 그 표현 이면에 다른 감정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차려 보고요. 자, 그것들을 여러분 나중에 이 미션을 할 때 하시기 전에 레메디를 타서 드세요. 알겠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어떤 상상을 하기만 하더라도 감정을 굉장히 잘 인식하시는 분이 있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떠올리기만 해도 그때의 느낌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잘 느껴지시는 분들은 레메디를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이거는 지금 당장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진 않아요. 그건 특수한 케이스자. 자, 여기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얘는 상상을 잘하는 거죠. 근데 상상을 잘하는 것 플러스 이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때의 감정이나 어떤 느낌들을 같이 동반해서 잘 느낀다면 자, 이미 이 감정과 느낌은 현재의 내가 느끼는 거 맞나요? 미래의 것이지만, 그죠? 그러면 이때 컵에다가 요것에 대한 레메디를 넣으면 조금 더 잦아들 거예요, 감정들. 그렇겠죠? 그러면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자, 미션 하기 전이 아니라 평소 때 어떤 날을 잡아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때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하고 상상을 했을 때 느껴지는 반응들을 인식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기록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것에 맞는 레머디를 먹어요. 참고로 이때 인식할 때 불편한 고통지수와 빈도와 고통지수를 측정해 보는 거예요. 뭐 10이면 10, 뭐 9면 9. 그리고 레메디를 복용하고 일주일 지난 후 동일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 그리고 나서 또 상상을 해보면 반응이 나타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나타나는 불편함들이 동일한지, 수치는 동일한지를 체크를 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보통 잘 레모드를 복용하면 이게 수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뭔가를 하기 전에 미리 예기 불안이나 예기 부담감을 줄인 상태에서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미래에 다가올 일들을 할 때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사실 이걸 여러분 우리는 안 할 자유도 있으니까 이걸 지금 당장 꼭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해보고 불편함에 대한 레머디를 먹으면서 내 마음이 허락할 때 그때 시작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N수를 늘려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10명까지는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압박 그런 질문처럼 20명으로 한번 늘려보는 거죠. 그래서 20명 했을 때 느껴지는 반응들에 대해서 레머디를 먹고 또 그게 괜찮으면 30명 이렇게 해서 내 심리적 해파를 늘릴 때도 이걸 사용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30명, 50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심리적 해파가 커진 상태가 되면 이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할 때 훨씬 덜 에너지를 쓰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레머디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해당되시는 분들, 이게 잘 되시는 분이 있고요. 나는 과거 감정은 잘 느껴지는데 미래 감정은 잘 안 느껴지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이거는 그 케바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그래도 현재형에서는 느낄 수 있으니까 미션을 한다고 칠 때 느껴지는 반응들을 가지고 레메디를 먹는 것이 가장 베이직한 방법이고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잘 되시면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이제 부차적인 방법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한 질문들이 있나요? 이건 이해됐죠? 안 되면 다음번에 물어요. 자, 이제 그런 의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뭔가를 해내려면 지금부터 심리적인 캐파를 조금씩 확장시키는 연습을 해놓으면 힘을 덜 들이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매일 자신에 대한 칭찬을 이제 또 3개 이상 쓸 거예요. 이미 쓰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칭찬 일기를 3개 이상 써보도록 할 거예요. 야, 신난다. 자, 근데 여러분 핵심은 매일이에요. Every day. 매일 3개 이상 자기 칭찬을 해야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늘 집에서 뒹굴뒹굴만 했는데. 오늘 같은 날은 3개를 해서 어떻게 쓰지? 예를 들면 이런 날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매일 나머지 78일 동안 매일 3개씩 칭찬을 써야 돼요, 여러분. 어떡하죠?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내면에서 어떤가요? 감사일기를 3개 이상 쓰는 거는 굉장히 쉬웠거든요, 처음부터. 네. 근데 칭찬은 고르고 고르게 됐어요, 이상하게. 음, 쓰기는 쓰고 있는데 음, 이거를 칭찬할 거리인가 하면서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르고 고르다 보니 3개를 채운다라는 느낌이 감사일기보단 더 있었어요. 음. 그래서 78일을 더 쓰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고르고 익숙해질 것 고르고. 같아요. 놓쳤어요, 제가. 익숙해질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래왔으니까 잘 될 것 같아요. 좋네요. 크게 부담감은 없네요. 자,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 정말 뭔가 안에서부터 이제, 좋은 반응인데요. 자, 레몬그라스님은 음으로 나를 칭찬해야 된다니 너무 좋대요. 맞아요. 숨을 쉬고 있다고 칭찬한다. 이렇게 쓸 거래요. 아무것도 안 한 날은. 2개 더 써야 되는데? 2개를 더 채워봐요. 아무것도 안 한 날은. 숨만 쉰다고 되지 않아요. 자, 윤서 선생님은 감사일기나 다행일기나 칭찬일기나 그게 그거인 것 같아요. 그게 그거인 것 같다는 말은 어떤 말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편하고 자연스럽다는 말인가요? 비슷하게 어떻다는 건가요? 그게 다른 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감사일기 자체가 좀 낯설어서 저는 이게 처음이고 해본 적도 없어서 음, 뭐 어렵거나 뭐 쉽거나 이런 계제가 아니라 음, 어차피 감사일기 다행일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인 것까지는 이해가 됐거든요. 음, 근데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나를 칭찬하게 되지 않나? 그럼 그게 그건데 왜 이게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좋아요. 다행이네요.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괜찮아요. 생각보다 이제, 좋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일기를 그래도 한 2, 3주 썼더니 좀 요 부분에 대한 저항들이 좀 덜해서 좋네요. 자, 레몬글스는 제가 그렇게 압박을 했더니,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자신을 칭찬할 것이며, 인구 명수를 줄이지 않고 유지시켜주는 자신을 칭찬할 것이며, 훌륭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 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자, 사실 칭찬일기는 어떨 때 여러분들이 좀 저항감을 가질 때가 있냐면, 삶이 잘 풀릴 때는 사실 칭찬일기를 쓰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무난하거나. 근데 내 삶이 좀 막막하고, 내 자신이 좀 싫어지는 그런 어떤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저걸 쓰기 진짜 힘들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크랩의 풀과 파인 상태가 됐을 때. 그리고 라치 상태가 됐을 때도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세라토 같은 친구들도 난 자기 불확신에 지금 막 계속 뭔가 누군가에게 의견을 구하고 있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건 상대적으로 쉽지만 칭찬을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칭찬하는 건 굉장히 잘하는데 칭찬받는 것을 조금 어색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이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칭찬하는 게 받는 것보다 좀 더 편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부분들이 있는데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는 것을 연습하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그 캐파시티를 넓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연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는 이제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자기 효능감이라든지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신 분들을 만날 수는 있지만 그분들과 상담을 오랫동안 지속하기가 어려울 확률이 높아요. 근데 실력이 높아질수록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오래 만나게 될 때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이런 그러니까 레머디뿐만 아니라 조금 더 세상을 좀 더 긍정적인 관점을 볼 수 있도록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런 유의 것들을 권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경험을 공유해 줄 수 있어요. 내가 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과 책에서 본 경험을 공유한 건 되게 달라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행위적인 것에 대한 칭찬을 하겠지만 어, 조만간 여러분은 감사와 칭찬을 새로운 영역에서 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지금은 아직 이제 고작 3주밖에 안 했잖아요. 우리는 아직 많은 날들이 남아 있어서 저기 중반 후반부에는 좀 다른 영역에다 똑같은 것들을 다르게 쓰게 되면 이 느낌 완전히 달라질 거거든요. 네, 그때쯤이 되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감정들을 느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1차적으로는 그런 여러분들이 이후에 만나게 될 사람들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스토리와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우리도 어떻게 레몬그라스님 말했지만 칭찬받는 것보다 하는 게 불편할 수 있거든요. 칭찬받는 게 불편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를 직접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 과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공유하진 않았지만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에 맞는 레머디를 복용해 주시면 돼요. 지금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옆에 키트를 가져다 놓으라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음, 그리고 여러분들 이 칭찬 일기를 좀 더 잘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칭찬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칭찬은 어떤 것에 하는 거죠? 잘한 일. 잘한 일. 그러니까 잘한 일. 그럼 잘하는 건 뭐예요? 눈에 띄는 좋은 것. 잘한 일. 의견을 나눠주세요. 눈에 띄는 좋은 것. 하기 싫은 걸 했을 때 오, 잘했다.
하기 싫은 일 했을 때. 좋아요. 다른 변화하는 거. 분들도 의견 주세요. 아니, 놓쳤어요. 변화하는 거. 변화하는 거. 긍정으로 귀결되는 모든 것. 그럼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칭찬을 못 받나요? 어디까지, 이 귀결은 어디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30년을 지나고 나니 긍정적인 것으로 귀결됐어. 그럼 이제 30년 후에 우리 칭찬할 수 있는 건가요? 나 되게 오늘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서 미안한데. 애쓴 것. 어, 부정적인 것이 나오더라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알아차리면. 자,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칭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잘한 일, 눈에 띄는 좋은 일에 대해서만 칭찬을 하게 되면 칭찬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질 거예요. 근데 뭔가 저 사람이 결과가 어떠하든 노력하고 애쓴 것들이 있다면 우린 그것에 대해서도 칭찬을 할 거고요. 하기 싫은 무언가를 해냈다면 우리는 그것도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할 거예요.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일어나든 변화했다는 건 그 사람이 무언가를 했다는 의미잖아요. 우린 그것에도 칭찬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긍정으로 귀결되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순간순간에 나타난 그 결과에서 그 의미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칭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삶에서 많은 것들을 칭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인식하는 것만큼 보고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들을 자꾸 이렇게 넓히시면 긍정성을 더 쉽게 찾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훈련이 잘 돼 있으면 돼 있을수록 여러분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의 장점들도 또 잘 찾을 뿐만 아니라 숨겨진 장점들을 잘 찾아요. 어떤 장점들은 숨겨져 있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마이너스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노력하는데 여전히 마이너스로. 근데 보통 사람들은 결과물만 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칭찬을 하지 못하는데 이런 연습을 많이 하면 이것도 의미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기꺼이 이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는 연습들은 앞서 말하는 미래의 내담자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또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겠죠. 이것도 미래의 내담자들과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한 거지만 그런 더 다양한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작업을 익숙한 작업을 이제 점점 익숙해지는 거죠. 익숙한 작업을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구나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실 것들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뭐다? 새로운 주차의 숙제예요. 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즐겁게 해봐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저요. 네, 저요. 저요. 그 레메디 아까 댓글 3명 쓰는 거를 잠깐 생각했는데 제가 홀리나 치커리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궁금한 게 제가 계속 먹는 이거 이렇게 믹싱보틀 만들어서 먹는데 여기에 걔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상상해보고 뭐 치커리나 홀리가 먹고 싶을 때 얘를 먹어도 되는지 원액을 먹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거 먹으셔도 되고 따로 만들어 먹으셔도 돼요. 그럼 그 먹을 때 이 믹싱보틀 얘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원액보다 여기는 물을 섞어서 먹으니까 농도가 옅잖아요. 네. 그래서 효과가 덜한 게 아닐까? 그래서 음. 일주일에 한 번은 이 원액을 먹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효과는 같을까요? 네. 원액을 드시면 이제 더 빨리 치커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거 효과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냥 돈이 많으시면 그냥 그거 원샷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원액 효과 좋을 것 같아. 농도가 높은 걸 좋으면 원샷 하면 가장 효과가 좋을 건데 에너지 메디슨들은 뭐 이게 많이 이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서 하지만 내 마음이 그렇다면 원샷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좀 돈을 많이 쓰시면 돼요. 괜찮아요. 요새 일단 2만 원대쯤이면 택배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제 몸에 들어가는 양이 얘는 굉장히 소량이고 음. 제가 섞은 거는 여기에다가 물까지 타는 거랑 제 몸에 들어가는 양이 차이가 나는데 효과는 같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5,000원이면 한 명 사니까 원샷 해보십시오. 농담이에요. 자, 이거 이게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베스플라워 레메디는 에너지 메디슨들의 특성들은 일반적인 약들과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인 약들은 용량이라든지 그러니까 한 알보다 두 알을 먹는 게 약효가 강하고 농도가 짙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 더 효과적이지만 베스플라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사람들한테 똑같아요라고 하지 말고 돈을 더 쓰셔서 더 많이 드시라고 하는 게 더 사람들이 더 이해가 빠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들 있으신가요? 자, 제가 요새 또 이렇게 시간을 잠깐 오버를 하는데요. 자,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요. 끊습니다. 자, 끊고